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경쟁법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해나갈 것인가, 그 기본 틀에 대해서 역지불 합의라는 독특한 행위 유형을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한 배경은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재산권 그중에서 대표적인 특허권은 발명을 촉진해서 동태적인 효율을 높여서 사회의 후생에 증진한다, 이런 목적을 우리가 그 보호 목적을 둘 수 있겠고, 경쟁법은 경쟁의 보호를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 이런 거니까 궁극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는 양자의 목적이 상충하지 않으나,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역시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권만 해도 일정한 범위의 이익에 대해서 배타적인 지배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쟁을 배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허권 등 지배권 행사에 대해서 경쟁법적 규율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큰 화두로 등장하는데, 그 쟁점을 크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쟁점 1은 과연 그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커다란 서두르니까 더 안 되네요. 예, 파일을 나눠서 일정한 기준으로 파란색, 빨간색 영역을 나누어서 일정한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영역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걸 쟁점 1로 제가 잡았고요. 그리고 그런 판단 이후에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 위법성 판단, 가장 핵심 요소인 경쟁성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친경쟁적 효과를 어디서 포착하고 반경쟁적 효과를 어디서 포착하고 양자를 어떻게 형량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쟁점 2로 잡았습니다. 이런 두 쟁점을 명확히 한다면 지재권 행사 시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서 사회 효율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역지불합이라는 독특한 행위 유형을 가지고 GSK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역지불합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약사와 복제약사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자 간의 합의이고, 특허 분쟁 중에 한 합의이고, 신약사가 돈을 주면서 일정한 대가를 주면서 복제약사의 시장 진입을 지연하고 그런 약정을 얻어내는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에서 쟁점 1과 관련해서는 이걸 특허권의 한 행사의 유형으로서 적용 제외를 인정해 주실까 하는, 줄 수 있을까 하는 쟁점과 연관될 수 있고, 또 이게 경쟁하고 있는 또는 경쟁할지도 모르는 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19조 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위법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쟁점 2와 관련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이 일정한 판시를 했는데, 국제적인 기준, 동일한 쟁점에 대한 미국이나 EU의 판시 취지를 좇아서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뭐 큰 이의가 있다기보다는 판시 이후 뒤돌아보건대 이 판시와 우리 성문법 체계적인 혼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입법적으로 해결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5분 지났나요? 이 우리나라 판결이 모델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은 미국의 액터비스 판결인데요. 액터비스 판결에서도 연방대법원에서 판시 나오기 전에 동일 사건의 하급심에서 역지불 합의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을 위해 기준으로 사용한 법리 하면 패턴트 스코프 테스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수프림 코트에 가서는 그거를 폐기하고 룰 오브 리전, 합리의 원칙을 채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GSK 판결의 경우에도 이와 나란히 서울 고법에서 패턴 스코프 테스트를 적용했고, 대법원에 가서는 그걸 폐기하고 합리 원칙을 채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기준에
부응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쟁점 1과 2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정리를 러프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걸 제가 쟁점 1과 2로 분리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판결을 보면 사실 쟁점 1에 대한 부분은 판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 적용 이렇게 파일을 나누는 식의 그런 논리 구조는 우리가 부인한다. 무조건 다 적용하겠다 이런 거고 그 이후에 쟁점 2로 넘어왔을 때 그 형량하는 그 구조에 갔을 때 합리의 원칙을 통해서 친경쟁 효과와 반경쟁 효과를 모두 다 유연하게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후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EU에서도 커미션에서 룬트백 사건에서 판결을 하고 그것이 최근에 9월 달에 16년에 제너럴 콜트에서 그 어펌 됐는데 마찬가지로 쟁점 1에 대해서는 파이 자르는 거 없다. 전면적 적용이라고 했고 그리고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는 목적이 반경쟁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미국 거를 사용은 했는데 사실은 59조의 정당성 그 해석론에 미국의 합리의 원칙을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19조 1항의 위법성 판단에 가서는 우리가 통상 그냥 19조 1항 사건 다루듯이 과연 이 행위로 인해서 가격 등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이었는가 이런 정태적인 경쟁 보호 차원에서 그냥 평이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합리 원칙을 여기다 심은 것이 체계적인 혼란일 뿐 아니라 19조 1항에 가서는 결국 그 경쟁 제한성 판단이 너무 심심해지는 이 역지불 합의 경쟁 제한성 판단, 위법성 판단의 핵심은 동태적 경쟁 보호와 정태적 경쟁 보호를 어떻게 그 아주 구체적인 컨텍스트에서 적절히 형량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그 부분이 전혀 19조 1항 분석에서 별로 드러나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양자의 문제점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10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59조 폐지를 주장해 보는데요. 59조는 법문의 형태가 특허법 등에 의한 권리 행사라고 인정된 행위는 영향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당성을 기준으로 파일을 자르는 것을 완전히 픽스된 구조로 문헌상 인정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당하면 적용 제외, 부당하면 적용 포함 이런 구조인데 이 판단 기준에 대해서 그 대법원 사건 그 사건 동일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특허의 정당한 행사인가, 특허법적인 원리에 의해서 정당한가, 특허 범위 테스트이죠. 그 이론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파일을 정당성으로 나누는 그걸 접근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합리 원칙 구조를 가져다 보니까 동태적 경쟁 보호 요소인 특허 관련 요소와 일반적인 정경 보호 요소를 종합 고려하는 그런 합리 원칙 구조로 하다 보니까 모든 재반 사정을 종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이게 적용 제외의 규정으로서 법리로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또한 그 분석한 실질이 위법성, 경쟁 제한성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 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판시 내용을 보면 역지불 합의가 특허권의 한 행사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특허권 행사 일반에 대해서 이렇게 법리를 먼저 실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외형상 그렇게 보이더라도 실질이 취지를 벗어난 것 그것이 정당성인데 정당성 판단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판단에 특허의 이런 목적 취지 내용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울러 플러스 경쟁 요소가 뒤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적재산권 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추가 요소입니다. 정당한 특허권의 행사인가? 그게 기준인데 왜 난데없이 경쟁을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고려해서 정당성을 판단하는가? 굉장히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동일한 구조를 역지불 합의에 대해서도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판시문을 보시면 경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 이 사유를 한마디로 말해 본다면 진정한 특허권의 행사로서 보호할 실질이 있는 행위였는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이 특허 관련 요소로서 동태적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고려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헌만으로는 이 합리의 원칙에서 따온 구조라는 게 덜 명확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고려 요소를 보면
약가 인하의 가능성이 저해됐다라고 해서 경쟁에 대한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딱 보고 그 이후에 합의의 존속 기간, 뭐 대가의 규모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봄으로써 특허의 행사로서 보호할 실질이 있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좀 더 명확하고요. 또한 같은 사건, 같은 쟁점에 대한 고법의 판결을 보시면 이 정당성 유무는 특허법적 원리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이지 다른 경쟁적인 뭐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그 구조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59조 해석론은 합리의 원칙에서 따왔다고 하나 사실 합리의 원칙은 친경쟁, 반경쟁 형량에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요소 있고 실제로 쟁점 1에 대한 미국의 법리는 전면적 적용이다. 그러나 59조는 그것을 담기에 애초부터 부적절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고 대법원은 이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아시고도 아마 59조를 사문화하기보다는 그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또 국제 추세에 못 따라갔다고 또 욕을 먹으니까 네 아무튼 적절히 타협하는 선에서 합리 원칙 구조를 대입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남는 문제는 59조의 판단에 들어가 보면 판단의 실질이 위법성, 경쟁 제한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 제한적이므로 적용 범위 내에 있다. 이 판단 순서가 전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 해결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입법적 고려를 하게 되면 그쪽을 삭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19조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그 경쟁 제한성 판단을 이렇게 풀 스케일로 종합적 고려하는 것도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59조에서 판단하는 걸 보면 경쟁 요소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취급하고 특허 관련 요소에 대해서만 자세히 열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정말 구체적인 시장 상황까지 들어가서 그 구체적인 행위가 정말 그런 특허권 행사로서 보호할 이런 경쟁, 구체적인 경쟁에 미친 영향의 크기와 그 질에 비추어서 그걸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풀 스케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유형뿐 아니라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만약에 59조를 폐지하게 된다면 위법성 판단에서 그런 형량 과정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안 3은 이제 뭐 짧게 생략할 수도 있는데요. 그 지적재산권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이 아주 최근 개정된데 보면은 제외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서 체계적 문제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 일반 원칙, 경쟁 제한 효율성과 형량하겠다고 해놓고 이 로마 3 이하에서는 그 위법성에 대해서 논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뭐 대법원 판례 기준에 의하면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법리를 설치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굉장히 러프합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19조 1항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역지불 합의 형량할 적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아주 너무 러프한 기준만 있어서 사실은 그 액터비스나 미국의 룬트백 결정 이후에도 다른 디벨롭먼트들이 후속돼서 계속 미국과 EU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팔로우업해서 좀 더 보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